한국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나라라서 끝나지는 않아요. 기준선을 바꿔버려요. 지구 반대편 차가운 북유럽 스웨덴에서 미국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헨리. 인기 유튜브 채널 스웨국인을 운영하며 한국 사회의 일상을 외국인의 섬세한 시선으로 기록해온 크리에이터죠. 미국 LA에서 지낼 때만 해도 그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남한과 북한조차 흐릿했고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큰 기대 없이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 하나로 밟았던 한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그의 삶과 영혼, 그리고 몸의 기억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국 비자가 끝나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헨리는 짐을 싸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한국의 맛있는 음식이나 화려한 관광지가 그리워서 흘린 가벼운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을 떠날 때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말을 남기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해서 잊고 살았던 일상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그들에게는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로 다가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엄마가 전화해서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오겠네 라고 했는데 저는 갑자기 울었어요. 웃긴 말이죠. 엄마가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말인데 왜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순간 제 몸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바뀐 저를 잊는 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머리로는 헨리야 뭐야 집에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 대답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헨리는 미국에서 살 때만 해도 한국이 자기 인생의 기준선을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양의 문화와 속도,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준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의 편견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대놓고 우리는 좋은 나라다라고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묵묵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왜냐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사실 한국을 크게 기대하고 오지 않거든요. 그때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은 그냥 중국 옆에 있는 뭔가 잘 모르겠는 나라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시겠죠. 근데 그래서 더 세게 받았어요. 기대가 없었는데 한국이 너무 국제적으로 저를 깨운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지하철에서부터, 편의점에서부터, 새벽 길에서부터, 카페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인 핸드폰에서부터요. 한국은 저한테 나 좋은 나라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충고를 모아줬어요. 네가 생각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헨리야. 이 놀라운 충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바로 헨리의 미국인 친구 크리스였습니다. 헨리가 한국에 온 지 1년째 되던 해 미국 LA에 살던 크리스는 전화를 걸어와 왜 그곳에 계속 있느냐며 단 일주일만 놀고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서양의 대도시가 최고라고 믿었던 크리스는 헨리의 칭찬을 과장이라 여기며 한국을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 아니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크리스는 충격을 받고 헨리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공항의 모습이 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야 헨리야, 나 공항인데 여기 편의점이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왜 필요한 거 다 있어? 그리고 왜 직원들이 안 짜증내?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 직원들이 안 짜증내니? 한국에서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LAX 같은 공항을 자주 다녀보면은 바로 이해돼요. 줄 조금만 잘못 쏴도 누가 얼굴 찌푸려지고 말해요. 야 저쪽으로 가,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여행 시작하기도 전에 훈한 느낌이에요. 근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직원이 손으로 방향으로 알려주고 영어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편의점은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기차가 바로 연결돼요. 크리스가 계속 말했어요. 헨리야 왜 이렇게 쉽지? 한국에서는 직원이 직접 손으로 방향을 알려주고 영어가 서툴러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인정과 배려야말로 낯선 나라를 찾은 이들에게 여행의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각인됩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공항의 일상이 그에게는 비현실적인 친절과 존중의 체험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날은 지하철이었어요. 야 기차가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다음 날은 음식점이었어요. 야
왜 밤에도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길거리였어요. 야, 왜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안 걸어? 그 다음은 카페였어요. 야 헨리야, 왜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남기는 가장 무서운 마법은 바로 기준선을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나 맛있었던 음식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향과 밤문화 속에서 안심하고 지냈던 몸의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사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한강공원을 산책해도 등 뒤에 발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환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한국만의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그냥 좋은 여행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나라라서 끝나진 않아요. 기준선을 바꿔버려요. 좋아하는 건 마음인데 적은 몸이거든요. 근데 몸이 기억하는 건 잘 안 없어져요. 밤에 걸을 때는 어깨가 덜 굳었던 느낌, 카메라 들고 다녀도 누가 뺏을까봐 걱정돼서 계속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 늦게 나가도 도시가 완전히 죽지 않는 느낌, 편의점이 불이 켜져 있고 식당 문이 열려 있고 누가 도와주려는 눈빛이 아직 남아있는 느낌. 이런 건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이 돼요. 그리고 기준이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많이 힘들어해요. 저는 스웨덴이 싫어서 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저를 잃을까봐 운 거예요. 밤거리가 고요한 암흑이 아니라 따뜻한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서양의 청년들에게 해방감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밤에 조금 더 크게 숨 쉬었어요. 카메라 들고 한강 근처를 걸어도 몸이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어요. 늦게 집에 가도 계속 뒤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편의점 불빛 있고 길이 사람 있고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저한테 엄청 컸어요, 여러분. 근데 스웨덴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작아졌어요. 밤 9시 이후에 몸이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삶, 가방 위치 확인하고 이어폰 한쪽만 끼고 뒤에서 발소리 나면은 괜히 속도를 바꾸는 삶. 법적으로는 자유로운데 몸은 자유롭지는 않은 삶. 그게 저한테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더 좁은 삶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헨리는 한국을 단순히 완벽하고 부드럽기만 한 천국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과 모순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며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 관심과 배려가 동시에 거리와 카페, 그리고 지하철 안전을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국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신경 써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신경이 동시에 길거리와 카페와 지하철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모순이거든요. 힘든데 놓치기 싫다, 피곤한데 사라지면 무서울 것 같다. 그래서 떠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외국인들. 완벽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불편함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놓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한국을 평가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결국 평가받은 거 저였어요. 내가 얼마나 좁게 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서양 기준을 자동으로 위에 놓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안정과 속도와 신뢰를 낮게 기대하고 있었는지 한국이 그걸 하나씩 보여줬어요. 큰 연설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공항 직원이 존시스로, 새벽에 열리는 가게 불빛으로, 잃어버린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한 경험으로,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길 알려주려고 자기 폰을 꺼내는 장면으로, 그리고 가끔은 너무 팍세서 진짜 한국 왜 이래 라고 말하게 만드는 순간으로도 그 모든 게 합쳐서 사람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비행기 짐을 싸면서 겪는 깊은 우울감과 눈물. 그것은 한국이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이미 알아요. 몸은 돌아가도 기준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은 조심해야 해요. 한국 안에 있는 이 이상한 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은 사라진 다음에야 알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다 비슷한 말을 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 말 뒤에 항상 한 문장 더 붙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먹거리가 풍부하고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를 넘어
이 땅을 밟는 사람들의 영혼과 일상의 기준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안전한 밤거리, 서로를 향해 베푸는 작은 배려와 친절,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삶의 기적이었습니다.